안녕하세요. 구마담입니다. 오늘의 사건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2014년 5월이었습니다. 서울에서 택시기사로 일하던 71세 남성 윤모 씨가 돌연 실종되었습니다. 회사에 출근하지도 않고 연락도 받지 않던 윤 씨. 가족과 직장 동료들이 여기저기 수소문했지만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살던 곳에서도 회사에서도 실종된 윤 씨의 행방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2015년 6월 말 경찰에 실종된 윤 씨에 대한 제보가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경찰도 쉽게 이 제보를 믿을 수 없는 아주 황당한 내용이었죠. 제보를 접수한 경찰이 실종된 윤 씨의 주거지와 주변 탐문 수사를 진행해 본 결과 제보와 실제 상황이 딱 들어맞는 상황에 경찰도 놀라게 됩니다. 경찰은 조용히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2015년 12월 15일이었습니다. 경기도 양주의 한 야산에서 실종됐던 윤 씨가 암매장 상태로 발견되게 됩니다. 아내와 이혼한 뒤에 혼자 살던 70대 택시기사. 왜? 어째서 실종 후 1년 반 만에 차가운 땅 속에서 발견되었던 것일까요? 끈질긴 경찰의 수사 끝에 충격적이고도 추악한 범행의 실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숨진 윤 씨는 1972년 아내 문 씨와 결혼했습니다. 행복할 줄만 알았던 결혼 생활. 윤 씨의 의처증과 지속적인 폭행으로 힘든 나날이었다고 합니다. 윤 씨가 술을 마시는 날에는 폭행 정도가 더 심해졌고 심지어 아내 문 씨의 갈비뼈, 팔목 등이 부러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들 부부 사이에는 아들과 딸이 있었는데 남편 윤 씨의 가정폭력이 날로 심해지면서 이 광경을 보고 충격을 받은 아들 부부가 이혼을 하는 상황까지 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집안은 편한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통의 나날이 이어지자 아내 문 씨는 결국 남편 윤 씨를 눈앞에서 사라져버리게 해야겠다라는 위험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아내 문 씨, 평소 알고 지내던 사설 구급대 직원. 삐뽀삐뽀 하는 차죠? 네. 아내 문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설 구급대 직원 최모 씨를 찾아가서 2천만 원을 건네면서 남편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달라고 부탁합니다. 최모 씨는 그를 정말 병원에 입원시킵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이런 사건들이 이루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정신병원에 아무도 몰래 가족들이 넣어버리는 거. 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렇게 남편 윤 씨를 자신과 자녀들의 곁에서 떨어뜨리는 것도 잠시 정신병원에 형님이 강제로 입원했다라는 소식을 알게 된 윤 씨의 동생이 퇴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피를 나눈 형제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죠. 결국 윤 씨에 대한 주거지 제한과 통원치료 그리고 아내 문 씨를 폭행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으로 윤 씨는 법원으로부터 퇴원을 결정받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쉽게 변하지는 않죠. 정신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남편 윤 씨는 아내 문 씨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동시에 이혼도 요구하게 됩니다. 2014년 3월 12일 두 사람이 이혼하게 되면서 아내 문 씨는 42년 만에 남편의 폭력과 폭행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자유도 잠시 남편 윤 씨가 아내에게 협박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연락해서 20억짜리 엄마 소유의 건물에 대한 재산 분할을 해서 나에게 6억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아내 문 씨, 전 남편 윤 씨로부터 지속적으로 걸려오는 협박성 전화에 그대로 두면 자녀에게까지 해를 끼칠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내 문 씨는 2014년 4월 3일 경기도 용인의 한 커피숍에서 다시 그 사설 구급대 직원 최 씨를 만나게 됩니다. 아무도 모르게 남편을 평생 못 나오는 데 넣어달라. 이게 뭘까요? 죽음을 뜻하는 것이겠죠. 그렇게만 해준다면 5천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의합니다. 돈이면 못하는 게 없는 세상이네요. 문 씨의 부탁을 받은 최 씨, 평소 빚에 시달리며 힘들어한 동료 김모 씨가 떠올랐고 김 씨에게 전화해 윤 씨를 없애라. 없애주면 내가 문 씨에게 받은 사례비 5천만 원을
모두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 무서운 사건을 의뢰하게 됩니다. 거액을 주겠다는 제안에 그 의뢰인 김씨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친한 후배인 한모 씨에게 같이 윤 씨를 해치우자고 권유해서 끌어들이게 되죠. 이들은 이렇게 극악무도한 사람을 없애는 청부업자의 길로 나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2014년 4월 28일 이들은 서로 휴대폰 문자를 주고받으며 이 무서운 계획을 세운 뒤 하나씩 실천에 옮기게 됩니다. 5월 10일 경기도 양주시에 있는 야산으로 가서 삿과 곡괭이를 이용해서 현장의 구덩이를 미리 팝니다. 윤 씨를 파묻을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겠죠. 그로부터 이틀 뒤 새벽 3시경 윤 씨의 주거지가 있는 서울 송파구의 한 노상에서 길가에서 윤 씨를 승합차로 납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미리 준비해둔 현장으로 끌고 갑니다. 야산 구덩이 앞으로 끌고 갑니다. 같은 날 새벽 5시 경기도 양주 사건 현장에서 윤 씨의 얼굴에 테이프를 둘둘 감아 질식시켜 살해하고 미리 파둔 구덩이에 윤 씨를 밀어넣어 암매장합니다. 이렇게 일사천리로 흉악한 범행을 마친 이들은 자신들의 몫을 챙기기에 바빴죠. 새벽에 범행을 마친 뒤 정말로 아내 문 씨가 최 씨에게 5천만 원을 전달하게 되고 최 씨는 약속대로 이 5천만 원을 모두 직접 살인을 저지른 김 씨에게 보냈고 김 씨는 후배에게 1,400만 원을 나눠주고 자신은 3,600만 원을 챙겼습니다. 이렇게 납치와 잔혹한 암매장 그리고 더러운 돈거래를 끝으로 영원히 묻힐 뻔한 이 사건은 1년 뒤 경찰에 익명의 제보가 접수되면서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혼자 사는 70대의 택시기사. 갑자기 어느 날부터 출근도 하지 않고 1년 넘게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제보. 게다가 돈도 있는 사람, 재산도 있는 사람. 네,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결국 살인을 교사한 아내 문 씨와 사설구급대 직원 최 씨, 납치와 살인, 사기를 저지른 김 씨와 후배 한 씨 모두를 검거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정폭력과 재산분할 소송 때문에 벌어진 비극적인 암매장 사건으로 일단락될 뻔한 이 사건. 이 사건으로 끝이 아니었다는 것. 이 사건의 김 씨,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검찰의 또 한 건의 익명의 제보가 접수되면서 충격적인 두 번째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게 됩니다. 2016년 4월 대전지검으로 들어온 제보의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앞선 사건에서 윤 씨를 직접 납치해서 살해한 김 씨.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이 김 씨가 추가 범행이 있다라는 말을 자주 했었다는 것입니다. 김 씨는 평소 교도소 안에서 다른 재소자들에게 또 다른 암매장 범행 사실이 있는데 바보 같은 경찰이 검찰이 모르더라. 시신을 충남 홍성군의 한 야산에 매장했다라고 자랑하듯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동료 재소자들은 처음에는 감방 안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허풍을 떤다라고 생각했지만 너무나도 상세한 내용이 아무래도 이상하다라고 느낀 재소자 한 명이 익명으로 검찰에 제보했던 것입니다. 이 제보를 받은 대전지검은 김 씨에게 또 다른 여죄가 있다는 제보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강력사건 경험이 많은 검사를 주임 검사로 해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검찰은 사체를 암매장한 장소로 특정한 충남 홍성군에 수사팀을 급파합니다. 이 수사팀은 22일 동안 야산을 탐사하며 항공사진 분석 등등 결국 암매장 장소를 찾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산이면 아무리 작은 산이라도 야산. 어쨌든 이곳에서 반백골 상태의 시신 한 구를 발굴한 검찰, DNA 분석을 통해서 신원 확인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확인된 백골 시신의 신원은 49세 남성 한모 씨. 아니네, 안 씨네. 그렇게 확인된 백골 시신의 신원은 49세의 남성 안모 씨. 이 안 씨는 또 대체 무슨 일로 아무도 모르게 차디찬 땅속에 묻혀 있었던 것일까요? 검찰 수사로 밝혀진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교도소에서 또 다른 범행이 있다고 떠벌린 김 씨는 70대 택시기사 앞선 사건이죠.
윤 씨를 살해하고 매장하기 넉 달 전 2014년 1월입니다. 사설 구급대에서 일하며 알고 지내던 병원 행정부장 박모 씨로부터 귀가 솔깃한 제안을 듣게 됩니다. 행정부장 박 씨는 우리 병원에 알코올 의존증으로 2번 치료를 받았던 안 씨라는 환자가 있는데 이혼 위자료로 받은 재산이 엄청나다. 우리 납치해서 돈 좀 뺏어 보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당시 46살이었던 김 씨에게는 9천만 원이라는 큰 빚이 있었는데 이를 제때 갚지 못해 채권자로부터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왜 남의 돈을 빌려가지고. 네. 김 씨는 행정부장 박 씨와 공모해 납치 강도를 벌이기로 하고 치밀한 범행 계획을 하나하나 실행해 옮깁니다. 안 씨와 평소 친분이 있던 병원의 환자 이송 운전기사, 병원의 환자를 이송하는 운전기사에게 안 씨의 거주지를 알아내게 됩니다. 또 안 씨를 납치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해당 병원 간호사로부터 진정 및 수면 유도 효과가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 아티반 주사약과 일회용 주사기 2개를 받게 됩니다. 김 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후배 한 씨도 끌어들입니다. 열어 죽어납니다. 2014년 1월 13일 후배 한 씨에게 픽업할 환자가 있으니 병원으로 오라고 연락했고 두 사람은 함께 행정부장 박 씨를 만납니다. 병원 환자의 이송 운전기사에게서 안 씨가 있는 곳을 미리 전달받은 두 사람은 김 씨 아내 명의의 승용차를 타고 안 씨를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1월 14일 새벽 3시. 앞선 사건도 3시에 시작하더니 이 사건도 새벽 3시구만요.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안 씨가 술에 취해서 밖으로 나오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김 씨가 다가가 무슨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셨습니까 하면서 말을 걸었고 집까지 태워다 주겠다라며 안 씨를 차에 태웠습니다. 이후 간호조무사에게서 받은 아티만정을 탄 에너지 음료를 안 씨에게 권했고 아무것도 모른 채 이 음료를 마시고 잠이 든 안 씨에게 두 사람은 또다시 아티반 주사약을 주사합니다. 이렇게 김 씨와 한 씨는 깊이 잠이 든 안 씨의 호주머니에서 현금과 현금카드, 신분증, 휴대전화 등을 훔치게 됩니다. 이때 자신의 아내 차량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게 부담스러웠던 김 씨. 병원 환자 이송 운전기사에게 급히 구급차를 빌려서 사용하게 됩니다. 운전기사 함께 엮이는 순간이죠. 그렇게 새벽 3시에 납치를 하고 6시쯤 김 씨와 후배 한 씨는 의정부에 있는 한 은행 ATM 기기에서 안 씨의 현금 카드로 200만 원을 인출한 후에 몇 시간 후 또다시 4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여기서 범행이 모두 끝난 줄 알았던 후배 한 씨. 이후 김 씨의 행동에 의구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돈을 빼앗았으면 끝인데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후 김 씨의 하는 행동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금 인출을 마친 김 씨가 안 씨를 태운 채 차를 몰고 어디론가 이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장거리를 갔다는 이야기죠. 차를 몰고 한참을 이동한 김 씨, 충남 홍성군의 한 임야에 도착해서야 차를 멈추더니 한 씨에게 잠시 구급차 밖으로 나가 있으라라고 했습니다. 이에 한 씨가 차 밖으로 나가자 그때까지 깊은 잠에 빠져있던 안 씨의 목을 양손으로 졸라 죽입니다. 한 씨는 눈앞에서 벌어진 이 상황에 놀라서 왜 안 씨를 죽였느냐라고 따져 물었더니 범행이 안 들키려면 어쩔 수 없다. 너도 함께 납치했으니 우리는 공범이다. 그러니 시신 묻는 것에 협조하라라고 강요하게 됩니다. 한 씨는 잠시 고민합니다. 결국 협조하기로 하고 두 사람은 김 씨가 미리 준비해온 곡괭이로 1m 깊이의 구덩이를 파고 안 씨의 옷을 모두 벗깁니다. 혹시 사체가 발견되더라도 누구인지 쉽게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겠죠. 그렇게 땅에 묻혀버린 한 씨는 한 재소자의 제보로 2년 4개월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검찰이 김 씨의 추가 범행을 밝혀낸 후에 수사 과정에서 김 씨의 계좌를 추적한 결과 범행 당시 숨진 안 씨의 체크카드에서 13차례에 걸쳐서 모두 6,295만 원을 빼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었죠.
죽은 안 씨의 휴대폰과 주민등록증을 이용해서 인터넷 대출도 받아냈고 안 씨 명의로 휴대폰 2개를 사는 등 거침없는 범죄 행각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이렇게 두 사건, 남편 청부살해 암매장 사건에 이어서 강도살인 암매장 사건까지 추가로 드러나면서 두 사건의 재판이 잠시 얽혀서 복잡하게 진행되기도 했었습니다만 2017년 11월에 최종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남편 청부 암매장 사건 판결에서는 아내 63세 문 씨에 대해서 남편을 살해해달라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살인교사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습니다. 두 번째, 사설 구급대 직원 36살 최 씨. 아내 문 씨로부터 받은 5천만 원 돈 그대로 제3자에게 전달했죠. 경제적 이득이 없는 점을 참작해주게 됩니다. 그러나 역시 살인교사 혐의로 징역 15년 받았습니다. 세 번째, 강도살인 암매장 사건 판결에서 두 범행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주범 47세 김 씨,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후배 39세 한 씨, 선배로부터 강요받은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강도, 방조,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징역 24년을 받게 됩니다. 숨진 안 씨에 관한 정보를 넘겨준 병원 행정부장 박 씨, 범행, 방조 등의 행위로 징역 4년 떨어졌습니다. 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환자 이송 운전기사, 강도, 방조 혐의로 2년 6개월 선고받았습니다. 이 환자 이송 운전기사는 당시에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를 차에 태우는 것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있죠. 향, 정신성 의약품을 건넨 간호조무사,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범죄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김 씨가 굳이 피해자 안 씨의 목숨을 빼앗을 이유가 없었음에도 목을 졸라서 살해하고 암매장한 것은 완전 범죄를 꿈꾼 행동이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완벽한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면 사람의 목숨도 그냥 치워버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삐뚤어진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인물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사건, 두 사건이 얽혀서 좀 복잡하기도 합니다만 여전히 그 누구도 상대방의 목숨을 빼앗을 권리는 없죠.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